한국인 100%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 죽겠다며 질투하고 있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며 한국인들과 결혼하겠다는 해외 반응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이 몸에서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이유라며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들이 몸 냄새가 덜 나는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독한 몸 냄새는 대개 피부 분비성과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며 땀을 흘리는 운동을 했을 경우 사람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인간이라면 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피부 분비선 중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땀 냄새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반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인만 다릅니다. 이에 대해 한 외국인 여성이 단 댓글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특히 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로 유명하다며 자신의 남편이 한국인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나서 데오도란트를 쓸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아이가 한국인의 DNA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댓글의 몇몇 누리꾼들은 왜 한국인은 냄새가 안 나나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인의 냄새와 관련돼서 해외에서 논란을 만들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때 해외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버드맨에서 엠마 스톤이 한국인 단역 배우에게 했던 대사가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X 같은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 라며 코를 막으며 한국인 캐릭터를 비하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대사를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폄하했다며 발끈했었는데요. 이처럼 서양인들이 한국인에게 김치 냄새 또는 마늘 냄새가 난다며 비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전달해드릴 과학적 증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게 되신다면 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더불어 입을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나불거리지도 못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냄새가 정말로 고약하며 누가 냄새가 안 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브리스톨 대학은 과거 몸냄새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이 정말로 특이하게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귀지와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분비된 아포크린샘의 표현형은 단 하나의 유전자인 ABC11의 형질에 의해 결정되며 이 유전자의 표현형은 A타입과 G타입의 두 가지 대립 형질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사람마다 AA, GA, GG 중 어떤 형질 이내에 따라 아포크린샘의 분포도와 귀지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인은 100%가 AA형의 유전자를 가져 아포크린샘이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진행한 영국 교수는 단지 2%의 유럽인만이 이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동아시아인은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만 특이하게 전부 다 A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G 유전자는 주로 아프리카나 유럽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땀샘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라고 발표하며 왜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 냄새가 안 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ABC11 유전자의 발현형에 대한 연구는 그 외에도 여러 번 시행된 바 있으나 한국인은 독보적으로 AA 형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AA 타입 유전자의 비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0%, 사하라 사막 일대에 사는 아프리카인도 0%, 프랑스계, 베네수엘라계 백인은 1.2%, 백인계 러시아인 4.5%로 매우 드물며 백인계 미국인들도 약 1%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백인계 미국인들의 99%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함을 과학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이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요. 베트남인은 53.6%, 태국인은 63.3%, 일본인은 69%, 몽골인은 75.9%, 중국인은 80.8%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유럽인들보다 많이 냄새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AA 타입 유전자 비율은 무려 100%로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G 유전자가 섞인 한국인은 다른 인종과 결혼한 혼혈 자녀가 아닌 이상 매우 드문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냄새가 지독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에게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설명드리자면 한국은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며 활용하는 유동인구도 지옥철, 지옥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손잡이도 못 잡고 집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별로 안 탄 미국 뉴욕의 지하철이라든지 프랑스 버스 안, 아니면 해외에서 길거리를 지날 때 잠깐 스쳤던 1, 2초 동안 코를 자극하는 냄새를 맡아보셨다면 한국인들이 냄새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냄새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유독 한국인만이 쥐 유전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계에서 한국인이 겨드랑이 냄새가 가장 덜 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같은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왜 한국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안에서도 그나마 서로에 대한 냄새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냄새와 관련된 불평은 확연히 적다는 것은 경험으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데오도란트라는 것을 겨드랑이에 발라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물론 연예인들이나 정말 냄새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 초, 중, 고교생들이 데오도란트를 바르는 것을 보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또한 성인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데오도란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남성들은 여성용 데오도란트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편의점의 각 지사들은 팔리지 않는 품목을 진열해 놓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은 거의 데오도란트를 사지 않으며 여성분들도 거의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용량의 한두 가지 데오도란트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과학적인 이유 말고도 실생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땀 냄새에 큰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겨드랑이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좋은 유전자라거나 많이 난다고 해서 나쁜 유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유전자라도 개인적인 위생과 데오도란트를 바르는 청결한 생활 습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사람들도 동북아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악취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남성의 경우 95% 이상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샤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개인 사물함에는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 데오도란트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용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냄새를 가두기 위해 체모를 제거하고 땀샘 억제제를 바르며 심지어 수술로 아포크린샘 자체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땀샘을 억제하기 위해 하긴 하지만 해당 수술을 받는 경우는 세계보다는 드문 수준입니다. 이렇게 땀 냄새의 주요 원인인 아포크린샘은 지방성 땀샘 외에도 인류가 진화하며 해당 부분이 퇴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사람마다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물에서는 포유류의 유성과 귀에 존재하며 밀랍분비샘, 생식기 근처에 존재하는 향성과 기원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식기 주변에 존재하는 아포크린샘을 통해 특유의 냄새를 가진 분비물을 배출하며 이는 같은 종의 이성을 유혹하는 관능적인 향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옷을 입기 이전에는 아포크린샘이 생식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진화하며 옷으로 훤히 드러났던 겨드랑이와 생식기를 덮어 막아버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정설입니다. 본래 이들 부위는 축축한 데다가 바람길까지 막혀버려 박테리아의 최적 서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악취의 근원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과거보다 서양식 고지방질 식사 빈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액취증 환자가 증가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 중 다수는 굳이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 다수는 암내를 유발하는 아포크린샘에서 땀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극단적인 유전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나름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유전자를 모두 가졌다고 해서 또는 냄새 청정국이라고 해서 모든 냄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일같이 씻지 않으면 청결 문제나
습관 문제로 체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 자신에게 심한 체취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가끔씩 심한 한국인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볍게는 샤워와 데오도란트 사용부터 심한 경우 보톡스 주사나 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100%가 모두 가지고 있는 AA 유전자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르고 있는 데오도란트를 모르고 사는 한국인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 죽겠다며 질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혈인을 제외한 100%에 가까운 모든 한국인들이 특이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며 한국인들과 결혼하겠다는 해외 반응이 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